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 관련되는 문제 일부를 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래서 소방시설 보면서 먼저 우리가 소방시설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마다 각각 거기에 딸린 설비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되는 거 뭐 구체적인 거를 물어보는 게 바로 요번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본 소방시설이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보시면요.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292페이지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소방시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소방시설의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는 거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먼저 뭐가 있었죠? 소화 설비가 있고 그리고 뭐 경보 설비라는 게 있고 그리고 피난 설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불 끌 때 가장 대표적인 물이 뭡니까? 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용수 설비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화 활동 설비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각각 여기에 딸린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엮어가지고 물어보는 게 바로 소방시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1번 뭐라 그랬죠? 소화설비 아닌 거 찾아봐 그런 거 아닙니까? 소화설비 아닌 게 뭐지? 라고 했잖아요. 소화설비는 뭐였습니까? 물이 나든지 소화약제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거, 소화하는 거, 이거를 소화설비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게요. 근데 포소화설비, 거품으로 불을 끄는 설비, 그리고 두 번째 물분무 소화 설비, 물을 가는 분무, 안개, 포그 형태로 해서 어떤 여기 공기와 차단을 못하게 해서 불을 끄는 설비, 할로겐 소화 화합물, 여기는 할로겐 화합물로 불을 끄는 설비, 전부 약재로, 물 또는 약재로 불을 끄는 설비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1번이 아니었잖아요. 1번에 뭐였습니까? 연결살수 설비, 연결살수 설비는 어디였죠? 이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이 돼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지하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소방호스가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건물 외벽에 1층 쪽에 쌍구형으로 파이프를 꺾고 난 다음에 지하까지 배관을 매선한다. 그래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쌍구형에다가 어떤 소방호스를 연결시켜서 어떤 어떤 공급하는 차 안에 있는 물을 센 압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거기 살포되게 한다. 지하. 이게 연결살수 설비면서 이거는 소화활동 설비. 소화활동 설비는 뭐였습니까? 화재 진압 또는 인명구제를 하기 위한 설비였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 봅니다. 다음 중에서 소화설비에 해당되는 것. 뭐 한 번씩 봅니다. 2번에 1번 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불난 사실을 알려준다. 이거는 경보 설비였죠. 그리고 2번을 봅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 지하에서 불났을 때 무전기가 안 터지는데 무전기 터지도록 도와준다. 이거는 2번은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열복은 이거는 피난 설비에 해당이 돼요. 피난 설비. 그러다 보니까 3번 요게 바로 소화 설비인 거 아닙니까? 소화기, 소화기는 수동식 소화기라고 보고 자동식 소화기. 우리가 직접 어떤 레버를 눌러서 소화약제가 날아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천장에 붙어 있다가 열 또는 연기에 의해서 스스로 약제를 팍 터뜨리는 거. 그래서 1번, 2번 뭐 그런 내용들을 달아봤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3번 볼게요.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3번. 3번에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봅니다. 여기가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볼게요. 여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을 때. 그럴 때 지금 바람 위쪽에 있는 거를 풍상이라 그러고 여기를 풍하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위아래는 이 옆으로 사이드는 풍횡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봅니다. 여기 4번에 뭐라고 했죠? 풍하 방향에서 풍상 방향으로 소화기를 방사한다. 풍하. 그럼 여기서 일로 소화기를 방사한다. 그러면 한번 봅니다. 바람이 일로 부는데 내가 불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돼요. 풍상에서 풍하로 소화기를 방사를 해야 돼. 이래야지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에 4번 틀린 얘기였고요. 또 4번도 봅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옳지 못한 거를 찾아라. 그런데 뭐 바로 가봅니다. 틀린 거 바로 가볼게요.
뭐 일일이 다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4번에 3번 봅니다. 바닥에서 높이가 1.5m 이상 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바닥에서부터 한번 봅니다. 바닥에서부터 1.5m 여기 이하 되는 지점에 설치를 해야 돼요. 1.5m 이상 막 2m, 3m 하면은 어떻게 그걸 꺼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4번에 3번 요게 틀린 얘기였다라고 여러분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5번 봅니다. 5번은 지금 CO2 소화기를 얘기했잖아.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얘기를 했다. 뭐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뭐 단점은 뭐였죠? 뭐 장점은 뭐였죠? 장점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뭐 표면화재, 심부화재 다 유리하고 뭐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여기 설치할 때 옳지 않은 사항은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요. 주로 일반 4번을 봅니다. 4번 틀렸는데요. 주로 일반 화재용으로 설치한다? 주로 보면 A급 화재용이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CO2 소화기는 B급 그리고 C급 화재용으로 사용한다. B급은 뭐였죠? 유류 화재. 이거는 전기 화재.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질식 효과가 있다. 또 냉각 효과가 있다. 뭐 질식 효과가 뭐 가장 큰 그런 얘기였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유류하고 전기 화재에 적합해요. 일반 화재는 사실 물로 끄는 게 제일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에 4번이 있다. 6번도 CO2 소화기에 관한 얘기였죠. 설명 중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였었는데 6번에 1번 왜? CO2 가스를 가압하여 고압 그리고 기상상태로 저장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6번에 1번에 기상상태 이거 했잖아요. 이게 틀렸어요. 기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기상이라는 건 기체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체 상태를 얘기한 건데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저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많은 양을 저장을 하니까요. 액체 상태로 저장했다가 기체 상태가 되도록 방사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번에 1번 틀린 얘기였고요. 또 7번 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어느 연소냐? 한번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할로겐 화합물 나오면은 무조건 연쇄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화학적 소화였잖아요. 그래서 뭐 7번의 답이 4번이다. 기계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또 8번 봅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분무라는 것은 포그, 안개 형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봅니다. 1번에 미분무, 분무 똑같은 얘기였죠. 3번에 보면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살포를 할 때 분무 형태로 한다. 그래서 뭐 액체로 있다가 분무 형태로 나가는 거. 그리고 청정소화 약제 맞다. 그렇지만 2번을 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는 물을 적상주수,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분무 형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8번의 답이 2번이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뭐 9번도 뭐 비교적 쉬운 얘기였잖아요. 9번은 지금 요런 거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9번에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한번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9번 봅니다. 요 설비하고 요거하고 관련되는 거 연결된 것 중에서 틀린 거 찾으라는데 근데 9번에 2번을 볼게요. 2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화 활동 설비를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소화 활동 설비 중에서 제연 설비는 맞아요. 어떤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내뿜는 설비는 여기 맞는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소화수조, 저수조 이거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이거는 뭐냐면요. 불을 끄기 위한 물을 모아놓는 수조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을 끄는 물을 저장하거나 공급하는 설비는 소화용 설비 여기에 해당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9번에 2번 지문이 틀린 얘기였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또 10번 문제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요 중에서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0번에 뭐 맞는 거는 맞는 것대로 또 틀리는 거는 틀린 것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뭐 지문 1번, 2번도 정리를 해봐야 돼요. 물론 3번이 틀려서 답이지만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기 화재 진화 목적으로 사용한다. 왜? 초기 화재 발생했을 때 옥내 소화전 풀어가지고 비교적 수압이 센 거 아닙니까? 물로 냉각 주수를 해버리면요. 바로 지해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뭐냐면요. 2번 봅니다. 옥상이 없는 건축물의 옥내 소화전의 수원은 어떤 유효 수요량의 옥상이 없는 건축물, 유효 봅니다. 옥상이 없는 건축물의 유효 수요량의 3분의 1을 옥상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왜? 옥상이 없는데 옥상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말을 돌리고 돌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고요. 3번 숫자에서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봅니다. 노즐 선단의 방사 압력 어떠냐면요. 소방호스가 있고 끝에 노즐이 붙어 있어요.
그 노즐을 통과해야지 압을 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노즐 선단에서 얼만큼 방사, 뿜어내는 압력이 있는가. 그런데 0.7 메가파스칼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메가파스칼. 그런데 이게 0.7이 아니라 0.17이에요. 숫자 가지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10번의 답이 3번. 사실 이렇게 숫자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정확하게 정리 안 하면 그때 순간에 끝나버려요.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들어갈게요. 옥내소화전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 중에 틀린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11번에 2번 당연하게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벌써 거짓말이라는 게 눈에 띄잖아요. 봅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물을 뿜어내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방수구가. 소방대상물 격층으로 설치할 수 있다? 격층으로 설치하면 설치 안 된 층에서 불 나면은 불 다 타도록 가만히 봐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매 격층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매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얘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번 틀렸고요. 그리고 12번 문제를 봅니다. 12번, 13번 쭉 이어져서 계산 문제인데 옥내소화전에 어떤 수원의 양, 물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양을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번 봅니다. 이거 뭐 가볍게 한번 볼게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옥내소화전이 1층에 2개가 있고, 그리고 2층에 3개가 있고, 그리고 3층에 4개가 있대. 필요한 수원의 양이 얼마냐? 뭐 물이 있어야지 옥내소화전만 있고 물 없으면은 뭐 어떻게 불 끄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 밑에 구하는 방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총 합쳐보면 총 9개인 거 아닙니까? 9개인데 그런데 뭐냐면요. 여기 그 밑에도 나왔지만 한번 봅니다. 만약 5개 이상일 때는요. 5개 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거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5개 곱하기 하나마다 2.6 세제곱미터, 2.6톤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거는 개당 확보해야 될 수원인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뭐 밑에 나온 것처럼 13 세제곱미터다. 13톤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또 13번도 같이 한번 봅니다. 13번을 보시면요. 여기 옥상 수조에 설치할 수 있는 최소 수원의 양은 얼마 이상이냐. 최소를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봅니다. 이거는 13번은 여기 가서 한번 볼게요. 13번은 여기서 가는데요. 그럼 옥상에서는 전체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총 이거는 몇 개였죠? 여기 다 9개인데 5개까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계산 한번 해볼게요. 5개 곱하기 2.6 세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4.33 세제곱미터, 4.33톤이다. 뭐 이렇게 12번, 13번은 뭐 참고 정도로 가볍게 한번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옥외소화전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옥내소화전은 건물 아니었죠? 옥외소화전은 바깥이에요. 어떤 도로 옆에 어떤 인도 부분 쪽에 주로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러면서 옥외소화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14번의 1번 지문 정도는 어떤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방출량은 분당 130리터다. 이상의 방출돼야 된다. 그래서 옥외소화전은 옥내소화전보다 방출량이 많아요. 아무래도 실외에 있다 보니까 방출량을 많이 잡아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거기 14번에 보시면요. 14번에 2번이 틀렸어요. 옥외소화전에 뭐라고 했죠? 수원의 양은 한 개에 10세제곱미터 10톤 이상 확보하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7톤이라는 거 아닙니까? 7톤. 그래 놓고 요쯤 볼게요. 요쯤 가서 보시면요. 옥내소화전은 하나당 2.6 세제곱미터죠. 수원의 양. 옥외소화전은 하나당 7세제곱미터죠. 조금 다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또 그리고 15번은 계산 문제인데요. 옥외소화전을 3개 설치한 경우 수원의 양 3개 설치한 경우 수원의 양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근데 3개 이거는 기준이 그렇다고 봅니다. 기준일 때. 근데 뭐냐면요. 2개 이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세제곱미터를 곱한다. 그러다 보니까 14세제곱미터, 답이 15번에 2번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도 상식적으로 볼게요. 한번 여러분 봅니다. 소화전서부터 소방 대상물까지 거리가 너무 길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옥내 소화전일 때는 얼마 이내, 옥외 소화전일 때는 얼마 이내라는 기준이 있어요. 옥내가 짧고 옥외는 길어요. 그래서 16번에 정확하게 요거를 외워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죠? 옥내 소화전, 그리고 옥외 소화전이 있다. 소화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소방 대상물까지의 거리, 대상물까지. 여기도 소방 대상물까지의 거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평거리는 뭐였죠? 우리가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봅니다. 여기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소화전이 있죠? 소화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가는 거리를 얘기해요. 이렇게는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각각 25m 이내, 여기는 40m 이내가 돼야 된다. 물론 이 숫자 꼭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번서부터는 스프링쿨러와 관련되는 얘기가 17번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봅니다. 17번 봅니다. 어떤 일정한 얘기를 설명해 놓고 이게 스프링쿨러 종류가 헤드 형태에 따라서 어떤 스프링쿨러냐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17번 문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요. 봅니다. 다음에 설명한 스프링쿨러가 어떤 형태의 스프링쿨러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17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17번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요. 여기 수조가 있다. 수조. 이게 있어야지 스프링쿨러 물을 이용해서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배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배관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 펌프가 있어요. P는 이걸 펌프를 얘기한다라고 봅니다. 펌프가 있고 펌프에서 또 압에 의해서 쭉 배관이 가다가 그리고 여기 밸브가 있다고 볼게요. 밸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헤드가 있다고 볼게요. 헤드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럴 때 여기가 뭐냐면요. 여기가 1차 측 배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1차 측 배관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2차 측 배관이라고 얘기해요. 2차 측 배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봅니다. 1차 측, 2차 측에 전부 물이 가압되어 있다. 여기에도 가압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가압수가 들어가 있어요. 가압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양쪽에 다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습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17번에는 지금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압송수장치, 폐쇄용 스프링쿨러 헤드까지 배관대에 물이 가압되어 있다. 그래서 화재 시 열로서 헤드를 개방해서 배관내에 유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바로 습식이다. 습식 이거를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17번에 1번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18번을 한번 볼게요. 18번도 지금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양쪽에 물이 다 차 있다. 그래서 습식 스프링쿨러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 참고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려보면요. 건식 스프링쿨러도 있는데 건식은 1차 측 배관 그리고 2차 측 배관으로 나눴을 때요. 배관을 각각 나눴을 때 습식과 달리 1차 측은 가압수 그리고 2차 측에는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건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19번을 봅니다. 스프링쿨러 중에서 습식 스프링쿨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인데 한번 볼게요. 습식은 배관의 양쪽에 전부 물이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 어떤 0도씨 이하로 내려갈 때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물이 얼면요. 부피가 팽창하죠. 배관 팍팍 터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4번 봅니다. 겨울에 동결 우려가 되는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9번에 4번 이게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20번 봅니다. 개방형 헤드에 해당되는 거는 일제살수식밖에 없다. 요거와 관련되는 건 여러분들 문제 17번의 해설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폐쇄형 헤드는 습식, 건식, 준비닭종식 그리고 개방형은 일제살수식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요. 펌프 운전 시에 어떤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펌프라고 봅니다. 규칙적으로 양정은 흡입하는 거, 토출은 발사하는 거, 뿜어내는 거를 토출이라 그래요. 이거 양정과 토출량이 변화하는 현상, 이거를 뭐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맥동 현상이라고 보세요. 펌프 운전 시 규칙적으로 양정, 물을 흡수, 그리고 토출은 뿜어내는 게 어떤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맥동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봅니다. 변화가 주기적으로 변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 수격은 뭐냐면요. 올라가다가 물이 끊겼을 때 빡 하고서 배관을 치면서 소리가 나는 거를 수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공기가 한쪽에 고여 있는 거를 우리가 공동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22번 볼게요. 22번 뭐 다소 좀 복잡한 것 같지만요. 복잡한 것 같지만 봅니다. 우리가 포소화 설비와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물과 거품을 어떤 섞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흡입하고 섞어 놓는 그 방식에 따라 가지고 포소화 설비를 조금 구분을 해 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요.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과 그리고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 두 가지 정도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물론 답은 22번에 프레저 압력 프로포셔널 방식 요게 답이지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뭐 그러면서 답을 고르는 요령 정도만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 22번을 볼게요. 22번은 지금 포소화 설비다. 그런데 포소화 설비에서는 아무래도 거품과 물을 좀 섞어가지고 어떤 흡입도 하고 뿜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한 방식이 포소화 설비 방식을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그게 첫 번째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이 있고요. 포셔너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다음 3번 지문에 나왔던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 있거든요. 프레저 압력을 가한다라고 봅니다.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 이런 두 가지만을 놓고 한번 봅니다. 그래서 프로포셔널이라는 거는 원뜻만 보면요. 프로포셔널이라는 원뜻만 보면은 뭔가 균형을 맞추는 사람을 영어에서 프로포셔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흡입해서 포를 섞어 가지고 뭔가 혼합하는 방식에 균형을 맞추는 방식인데 라인 방식이 있고 프레저 방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라인 방식과 프레저 방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라인 방식은 뭐 좀 줄여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라인 방식은 뭐냐면요. 이 라인 방식은 뭐 설명에도 나왔지만요. 벤츄리 작용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흡입도 하고 혼합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벤츄리 작용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관이 좁아지는 곳에서 어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요쯤 써볼게요. 관이 좁아지는 곳에서 어떤 공기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작아진다. 공기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작아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벤츄리 관 작용이에요. 그거를 이용해서 흡입하고 혼합한다. 근데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은 벤츄리 작용뿐만 아니라 이것도 사용하지만요. 벤츄리 작용 플러스에서 하나를 더 이용한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라번을 보시면요. 어떤 펌프 가압수의 어떤 여기 가압수의 포소화 약제의 저장 탱크에 대한 저장 탱크 압력 이것까지 같이 이용했을 때 이거를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조금 복잡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포소화 설비 거품하고 물을 섞어 가지고 그거를 살포를 해서 화원을 감싸 가지고 질식 효과를 나타내는 게 그게 포소화 설비인데 흡입하고 어떤 뭔가 뭐 방사하는 방식이 라인 프로포셔너가 있고 프레저 프로포셔너가 있다. 라인 프로포셔너는 벤츄리 작용을 이용하고 그런데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은 벤츄리 작용뿐만 아니라 저장 탱크 압력까지 이용을 해서 한다.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는 프레저 프로포셔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2번의 답이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이다라고 여러 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22번 조금 복잡은 했지만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23번 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들어가면서 바로 틀렸어요. 이산화탄소 소화 방식은 이거는 저압이 아니라 고압으로 충전을 해놓는 거예요. 액체를 쌓아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발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압이 아니라 고압이다. 그래서 여기 23번에 1번 틀린 얘기다. 그리고 24번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4번은 CO2 소화 설비에 CO2 소화 설비의 작동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봅니다. 그래서 3번을 봅니다. 3번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 다 똑같잖아요. 화재 감지기가 작동한다. 화재 감지기가 작동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열이 됐던 아니면은 뭔가 온도에 열이 됐던 연기에 감지를 해서 감지기가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수신기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수신 제어반으로 간다. 여기에서 그 감지기 작동한 거를 수신해 버린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기동용기 여기 CO2가 들어있는 그 용기 이게 기동용기에 가서는 여기는 안 써있지만요. 어떤 개방을 해서 가스를 배출한다라고 봅니다. 개방을 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방출한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선택 밸브 뭐 이게 개방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저장 용기가 있다. 저장용기가 있는데 기동용기 다 써버린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용기에 대해서 개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개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가 CO2를 또 방사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화재 난 사실을 감지하고 수신반에 알리고 그리고 기동용기를 개방을 해서 기동용기에서 가스를 방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밸브를 지나가지고 저장용기에 있는 거기를 개방한 다음에 CO2가 방사가 된다. 순서가 이렇게 나간다고 봅니다. 답이 24번에 3번이다라고 정리를 해보세요. 조금 복잡하게는 지나갔거든요. 또 25번을 봅니다. 25번은 조금 암기할 필요성은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일정 부분에 암기를 안 하고서는 어떤 여기 좋은 점수를 얻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봅니다. 초기 화재를 위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근데 초기 화재에 한번 밑에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수동식, 자동식 소화기 초기 화재 때 바로 써먹을 거 아닙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 그렇지만 옥외 소화전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는 본격 화재 소방시설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각종 스프링클러도 초기 화재용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물분무, 포소화 설비 이런 따위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 봅니다. 소화 활동 설비는 전부 본격 화재잖아요. 재연, 연결, 송수, 살수,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 보조, 연소 방지 설비.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일일이 외우려 그러면은 골치가 아파요. 가볍게 외우는 방식을 제가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 방식대로 여러분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번에 봅니다. 25번에 보시면요. 초기 화재 소화 소방시설이 있고 본격 화재 소화 소방시설이 있다. 둘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번에 보면요. 25번은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초기 소화 화재 소방시설, 초기 소화 화재 어떤 시설,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 화재 소화 소방시설겠죠. 본격 어떤 관련되는 시설. 그랬는데 여기는 뭐였죠? 옥외 소화전 플러스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하면은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거 이외는 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게요. 재연소부터 해서 4번 연소 방지까지 이거는 전부 소화 활동 설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번서부터 4번까지는 전부 소화 활동 설비고 아닌 거는 옥외 소화전이니까 그 외에는 초기 소화 설비다. 그러다 보니까 25번의 답이 4번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25번 봅니다. 25번 경보 설비가 아닌 것 바로 봅니다. 경보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잖아요. 거기도 나왔지만 위에 본격 화재 소화 소방시설에 나번서부터 4번까지는 소화 활동 설비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또 27번 볼게요. 경보 설비에 해당되는 것 2번 통합 감시 시설. 모여가지고 거기 예를 들면요.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확인을 하는 거 통합 감시 시설. 그렇지만 나머지 비상 콘센트하고 무선 통신 보조는 소화 활동 설비였죠. 옥내 소화조는 소화 설비였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27번에 2번. 그래서 5가지 소화, 경보, 피난, 소방용수, 소화활동하고 세분되는 거를 좀 암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보설비 28번 아닌 거 찾아냈죠. 그리고 비상조명등하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이거는 우리가 어딘가 도망갈라 그러면은 요 조명등 불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보 설비예요. 나머지는 2번서부터 4번까지는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여기 봅니다. 28번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28번에 보시면요. 1번은 뭐였습니까? 1번은 이거는 피난 설비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 2번서부터 4번까지는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 설비다. 지금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그게 있어야지 그걸 보고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잡을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보세요. 이제 그리고 29번 문제를 봅니다. 소방시설 중에서 그 분류가 다른 하나는,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였잖아요. 여기서 한번 봅니다. 자동화재 탐지, 불난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단독 경보기도 불난 사실을 알려주죠. 비상방송도 불난 사실을 알려주죠. 그렇지만 제연설비는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소화 활동 설비인 거 아닙니까?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와 관련되는 거예요. 29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인 30번 문제를 가서 볼게요. 30번의 경보설비,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이 딱 떨어지면서 맞아요. 한번 봅니다. 1번 봅니다. 감지기, 불났을 때 불난 사실을 느끼죠. 그래가지고 발신, 신호를 보낸다. 수신기가 신호를 받죠. 그리고 어떤 중계기는 뭐냐면요. 그 발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멀면 우리가 꼭 핸드폰처럼요. 중계기가 있어가지고 연결해준다. 그 음향장치, 소리를 내는 장치 이런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맞다. 그리고 2번도 봅니다. 근데 2번 틀렸죠. 2번 왜 틀렸습니까? 비상뱅 설비는 항상 자동으로 건물 내에 있는 사람에게만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건물 내외가 아니라 내에 있는 요 사람에 대해만 통보를 해주는 설비라는 거 아닙니까? 왜? 건물 안에 있으면은 불났을 때 위험하잖아요. 유독가스, 불. 건물 밖으로 나가면 일단 위험에서는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또 3번을 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불난 사실을 어디다 알리죠? 소방기관에다가 알리는 거지 관계인한테 알리는 건 아니에요. 관련되는 행정청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단독 경보 감지기는 뭐였죠? 이거는 불났을 때 화재 사실을 음향으로 소리만 내는 거예요. 어디서 수신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신기를 통해서 나왔던 문구가 틀린 문구였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방시설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